이 이야기는 남양주시에 사시는 수정 씨의 사연을 각색 및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수정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엄마도 그 남자랑 자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마시던 커피를 그대로 뿜을 뻔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이 자랑하듯 털어놓은 50대 초반의 정말 매력적인 배꼽 옆에 2개의 점이 있는 손님이 바로 제 엄마였거든요. 오늘은 남들에게 차마 쉽게 털어놓지 못할 가지만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아슬아슬하고도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마지막에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30살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이른 21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저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제 일상은 그야말로 무채색이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남편과 크게 싸운 적도 없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도박에 손을 댄 것도 아닙니다. 돈을 못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흔히 말하는 무난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난함 속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설렘이 완전히 증발해버렸다는 거죠.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밥을 차리고 아이 학교 갈 준비를 돕고 저녁에는 남편의 셔츠를 다리는 일상. 남편은 그저 저에게 가족이라는 이름표를 단 룸메이트에 불과했습니다. 남편 역시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의 대화라고는 밥 먹었어? 응, 먹었어. 이게 전부였습니다. 손을 잡고 걸어본 기억이 언제인지 기억을 더듬어 봐도 까마득합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남편은 출근을 하고 집안에는 저 혼자만 남아있던 그런 날,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를 닦으며 싱크대 앞에 서 있었고 빨래는 이미 돌려놓았고 거실 바닥은 반짝일 정도로 닦아놓은 상태였습니다. 할 일이 끝나면 늘 그렇듯 잠깐 멍하게 서 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조용한 집안, TV도 켜지 않았고 핸드폰도 손에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누가 올 사람이 있었나 잠깐 생각을 더듬다가 오늘 정수기 점검 오는 날이었지 하고 떠올렸습니다. 네, 나가요.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며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 그 짧은 순간까지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정말 아주 잠깐 숨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제가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정수기 기사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단정하게 다려진 셔츠, 깔끔한 바지, 군더더기 없는 차림, 과하게 꾸미지 않았는데도 정돈된 인상. 무엇보다 눈에 들어온 건 표정이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라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면서도 어딘가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미소. 그는 저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수기 점검차 왔습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귓가에 오래 남는 느낌의 목소리. 그 순간 저는 제 반응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괜히 심장이 한번 크게 뛰고 괜히 시선이 어딘가 불편하게 흔들렸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얌전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괜히 발걸음을 맞추듯 천천히 앞장섰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안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던 거실이 누군가에게 보이는 공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괜히 정리 상태가 신경 쓰이고 먼지 하나까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요. 정수기 앞에 서서 말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한 걸음 옆으로 물러났습니다. 그가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능숙하게 필터를 분리하고 물을 빼고 내부를 확인하는 손놀림.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괜히 서 있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한마디 하고 다른 방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냉장고 문을 한번 열었다가 닫고 물컵을 꺼냈다가 다시 넣고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시선은 계속 그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아, 나 지금 신경 쓰고 있구나. 누군가를 아주 오랜만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엄마로 살고 아내로 살면서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접어두었던 감정. 그날 그 남자의 등장으로 그 감정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저 정수기 점검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이전과 완전히 같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녀간 날부터 정말 이상할 정도로 제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이 퇴근해서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아, 오늘 진짜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투덜거리면 저는 속으로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나도 힘들거든. 나도 하루 종일 집안일 했거든. 그런 생각이 먼저 올라왔고 말투도 자연스럽게 퉁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짜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제가 먼저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저도 낯설었습니다. 남편이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조금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그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괜히 들키기 싫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숙제를 틀릴 때마다 아니, 이걸 왜 또 틀려? 목소리가 올라갔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봐볼까? 스스로도 놀랄 만큼 부드러운 말투였습니다. 아이도 조금 놀란 눈치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런 사소한 변화들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거울 앞에 서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씻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몇 초 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나 이런 얼굴이었나? 피곤해 절어있던 얼굴, 대충 묶어 올린 머리, 화장기 없는 피부. 그게 익숙한 제 모습이었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머리를 풀어봤다가 다시 묶어보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이유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 감정이 너무 명확해서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유치하고도 뻔한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스스로도 한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걸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면서도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기사님, 혹시 필터 문제 아닐까요?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사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다시 온다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며칠 뒤 정수기에서 덜덜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더 뻔한 핑계였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이건 너무 티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후회보다는 이상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사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던 제 이기적인 마음이 만들어낸 이유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걸 모를 리 없다는 걸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처음보다 조금 더 편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또 문제 생기셨어요? 그 말투에는 조금의 장난기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확실히 봐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느낌, 굳이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묘하게 가까워진 거리, 그 미묘한 공기가 저를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히 더 말을 걸고 싶어졌고 괜히 더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안에서는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더 크게 들리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봐주는 느낌, 누군가가 나를 여자로 바라봐주는 느낌, 그 감정이 죄책감보다 훨씬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심장이 뛰는 것도,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도, 괜히 웃음이 나는 것도, 그 모든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저는 멈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자게 된 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창문을 타고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도 없고 남편의 인기척도 없는 시간. 그저 빗소리만 잔잔하게 깔려있는 그런 오후였습니다. 아이를 방과 후 수업에 보내고 돌아온 뒤라 집안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할 일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괜히 리모컨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핸드폰을 켰다가 다시 끄고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걸 느끼며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겪었던 상황인데도 그날은 유독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 사람은 빗물에 살짝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끝이 조금 눅눅해져 있었고 셔츠 소매에도 빗물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더 현실감 없이 느껴졌습니다. 비 많이 오네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괜히 아무 말이나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러게요. 그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고 그 미소가 그날은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정수기 점검은 말 그대로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익숙한 손놀림, 익숙한 절차, 이상 없습니다. 그 한마디로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정수기 앞에서 한 번 더 손을 움직이는 척하다가 잠깐 멈추고 저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조금 더 길었고 조금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선을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점점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말을 꺼내는 순간 이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는 걸 저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죠.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이고 컵을 꺼내고 커피를 타는 그 몇 분의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도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았을 때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일 이야기, 가벼운 농담. 그런데 대화는 점점 조금씩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말의 속도가 느려지고 서로의 눈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세요? 그의 질문이 단순한 안부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똑같죠 뭐. 제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안에는 설명하지 않은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침묵.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결국 그 선은 아주 자연스럽게 무너졌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흐름처럼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이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몸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감정이 낯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랜만이라서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나 아직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직도 누군가에게 설레고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고 이렇게까지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처음으로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 짜릿함은 생각보다 강했고 저는 그걸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생겼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평소엔 신경도 쓰지 않던 머리카락 한 올, 입술 색깔까지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괜히 향수를 한 번 더 뿌리고 괜히 한 번 더 웃어보고 그 모든 게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냐? 얼굴이 확 피었네? 그 말에 저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아, 그냥 좋은 일이 좀 있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머릿속에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은밀하게 공유하고 있는 비밀. 그 비밀이 저를 더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무뚝뚝하게 말해도 이전처럼 속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떨어져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신도 알아서 해.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정도로 제 안에는 여유가 생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의 정체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평온함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미 채워지고 있는 감정이 만들어낸 착각이라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평소처럼 움직이던 날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101동에 사는 언니에게 예전에 빌려줬던 그릇을 돌려줄 겸 간단한 반찬도 조금 담아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잠깐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순간인데 그날은 괜히 머리카락을 한번 만지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봤습니다. 습관처럼 변해버린 행동이었습니다. 띵! 101동에 도착해 문이 열렸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익숙한 길, 익숙한 풍경. 그런데 언니네 집 앞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뒷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익숙한 실루엣, 어깨선 서 있는 자세, 그리고 그 사람 특유의 분위기.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기사님? 반가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 이름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 한 걸음을 더 내디디려는 순간 저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과 언니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제가 알고 있던 일상적인 거리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가볍게 웃으며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문제 없으세요? 그 말투, 제가 몇 번이나 들었던 그 익숙한 목소리.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번에는 저를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문을 반쯤 열어둔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언니의 얼굴은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가 알던 언니의 평소 웃음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의식하는 듯한 그 짧은 순간 둘 사이에 오가는 눈빛이 이상하게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걸 주고받는 느낌.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굳어버린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봉투가 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람 나 말고도 그 질문이 머릿속에 박히듯 남았습니다. 그는 제가 있는 방향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괜히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들킨다는 건지도 모른 채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그 사람이 계단 쪽으로 걸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한참 뒤에야 언니네 집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왔어? 언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은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챙기고 남편과 대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머릿속에는 그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그의 뒷모습, 언니의 붉어진 얼굴, 짧게 스치던 눈빛, 그 모든 게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졌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혹시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나한테 했던 말들 다 똑같이 하는 건가? 나만 특별한 게 아니었던 건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감정이 질투인지 배신감인지 아니면 단순한 불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에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는 걸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뒤척이다가 결국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기사님,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해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커피잔을 쥐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도 기사님이랑 미래를 약속한 거 아니에요. 서로 가볍게 만나는 거,
저도 알아요. 말을 하면서도 목이 살짝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랑 친한 언니예요. 상황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잠깐 숨을 고르고 두 사람 무슨 사이예요? 그 질문이 공기 속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잠깐 피했다가 다시 저를 봤다가 또 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계산하고 있는 사람처럼 담배를 피우러 나갈까 아니면 적당히 둘러댈까? 그 짧은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맞아요. 너무 쉽게 나온 인정이었습니다. 그냥 가끔 만나는 사이예요. 어깨를 가볍게 으쓱하며 덧붙였습니다. 뭐 진지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 말투는 너무 덤덤했고 너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비어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미 머릿속으로는 수십 번도 더 상상했던 답이었는데 막상 그 입으로 직접 듣는 순간 이상하게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깐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에서는 뭔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잠깐 말을 고르고 나랑 언니 말고 또 있어요?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경계하던 눈빛이 순간적으로 풀렸습니다. 마치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구나라고 판단한 사람처럼 그는 등을 살짝 기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웃었습니다. 뭐 없진 않죠. 그 한마디로 시작된 이야기는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넘기는 듯 하더니 점점 말이 많아졌습니다. 이 일하다 보면요, 의외로 그런 경우 많아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연락 오는 분들도 있고 괜히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부르는 분들도 있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하는 것처럼 점점 편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리하는 집들 중에서 그런 분들 꽤 있어요. 그는 손으로 가볍게 제스처를 하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들 비슷해요. 외로워서 그러는 거죠. 그 말이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다들 비슷해요.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갑자기 떠오른 듯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최근에 진짜 놀라운 분 한 분 있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래요? 네. 한 50대 초반, 중반쯤 되신 분인데 그의 말이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매력 있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엔 한 40대인 줄 알았어요. 그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장난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그래요? 겨우 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연락은 한두 달에 한 번 오시는데 남편이랑은 진작에 이혼하셨대요. 그 설명 하나하나가 퍼즐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외로울 때 가끔 절 부르시는 정도죠. 손끝이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관리 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배꼽 옆에 특이하게 생긴 점이 2개 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힌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0대 초반, 이혼, 그리고 그 배꼽 옆에 2개의 점, 그 모든 조건이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을 힘도 없어서 그냥 손에 쥔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는 온몸의 힘이 한꺼번에 빠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들이 현실 같지 않게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딱 하나의 문장만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이혼 배꼽 옆에 특이한 2개의 점. 그 문장이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 하나의 얼굴로 굳어졌습니다. 우리 엄마였어.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생각이 스스로를 찔렀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여자가 우리 엄마라고? 저는 그 자리에 앉은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에게 엄마는 늘 한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희생하는 사람. 항상 참고, 항상 뒤로 물러나고, 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게 엄마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여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와의 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엄마는 늘 혼자였으니까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시간을 보내던 사람. 그게 너무 당연해서 의심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당연했던 것들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자였다는 사실이 늦게야 실감이 났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수도 있고, 설레고 싶을 수도 있는 사람. 그걸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가슴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아이를 챙기고 밥을 하고 남편과 대화를 하고, 하지만 그 모든 일상 속에서 머릿속 한쪽은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엄마일까? 아니겠지, 아닐 수도 있잖아. 확신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그 기분. 결국 저는 엄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시간 돼? 목소리는 최대한 평소처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엄마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담담했습니다. 아니, 그냥 오랜만에 얼굴 보려고. 짧은 침묵 뒤에 그래, 그럼 보자. 그렇게 약속이 잡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엄마를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식당에 앉아 밥을 먹고, 평소처럼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요즘 애는 어때? 남편은 여전히 바빠? 너는 좀 쉬어가면서 해. 익숙한 대화, 익숙한 표정. 엄마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계속 다른 모습을 겹쳐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던 50대 초반의 여자, 그 이미지가 엄마의 얼굴 위에 자꾸 겹쳐졌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 말을 할 때의 눈빛, 살짝 웃는 입꼬리까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를 부르기까지 몇 번이나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뒤에 이어질 말을 끝내 꺼내지 못했습니다. 엄마 역시 저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은밀한 사생활을 먼저 꺼낼 리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들처럼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사람과 말하지 않지만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 그 사이의 공기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웃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주 평범한 모녀처럼 그렇게 서로의 비밀을 모른 척한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쉽게 끝나버려서 허탈할 정도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사람의 연락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는 아무 감정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웃어도 같은 말투로 농담을 건네도 더 이상 설레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제 안에서 깨워줬던 감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지루하고 반복되던 일상 속에서 잊고 살았던 여자라는 감각. 누군가에게 보이고 의식되고 설레고 싶었던 마음. 어쩌면 저는 그 감정을 붙잡고 싶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좋아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그 순간의 공허함이 만들어낸 착각에 가까운 감정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제 안에 남은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만약 어느 날 내가 만났던 사람과 내 엄마가 같은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사실을 엄마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모른 척한 채 각자의 삶으로 덮어두셨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내리지 못한 채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